안녕하십니까. IB 월드스쿨 영선초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교사 류효준입니다. 저는 IB PYP 수업을 실행하고 있는 담임 교사로서 IB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IB 수업 영상을 업로드했고, 그리고 또 IB 수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지, 어떤 계획과 그리고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였는지 해설하기 위한 영상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IB 수업 해설 영상은요, 2022년 5월 27일 영선초에서 제가 5학년 학생들,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수업에 대한 해설 영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해설 영상을 먼저 보시고 수업 영상을 보시면은 선생님이 IB 수업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서 실행하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며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업 영상을 보시고 이 해설 영상을 보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그냥 지나쳤던 수업 부분이 이러한 의도로 계획되고 진행되었구나 라는 것을 또 IB 철학에 기반해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수업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해설 수업은요,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UOI, LO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IB 교실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중심 생각과 깨달은 문장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탐구 질문과 교사의 학생의 역할, 다섯 번째는 ATL 스킬스, 여섯 번째는 협력 방법 및 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업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성찰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UOI와 LOI입니다. 혹시 제 지난 5월 10일 수업 영상과 그 수업에 대한 해설 영상을 보셨나요? 거기에서 저는 UOI를 설명했습니다. UOI는 한 학년이, 즉 제가 있는 5학년도 그런데요, 6개의 탐구 단원을 설정합니다. 그 탐구 단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탐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과 융합을 통해서 설정하는데요, 그것을 UOI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LOI는 뭐냐 하면요, LOI는 탐구 단원, 즉 UOI의 탐구를 정의하는 탐구 목록입니다. 우리가 어떤 UOI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나면은 그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소주제가 필요하잖아요. 즉 UOI는 조금 쉽게 말하면 대주제이고, LOI는 그 대주제에 대한 소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LOI를 통해서 탐구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조금 더 세분화되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UOI와 LOI를 통해서는 중심 생각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탐구 단원 전체의 탐구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LOI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요, 지난 시간에 UOI가 모여서 POI가 된다고 했잖아요. 탐구 프로그램을 이루는 것이 탐구 단원입니다. 그러면 탐구 단원을 이루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탐구 단원을 이루는 것이 탐구 목록, LOI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UOI와 LOI는 수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제 수업의 장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교실 내 환경에 지금 하고 있는 탐구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탐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초학문적 주제, 지금 탐구에 맞는 초학문적 주제와 UOI와 LOI를 명시적으로 게시합니다. 아마 칠판 앞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초학문적 주제가 뭔지, UOI와 LOI가 칠판을 통해서 아이들이 언제든 볼 수 있게 게시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UOI를 진행하며 탐구 주제와
관련된 개념, 학생들이 이 탐구를 해나가면서 어떠한 지식을 익히고 개념을 익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누적해서 칠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관련 개념들을 정리함으로써 학생들은 어떠한 탐구를 진행해왔고 어떤 지식을 익혔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차곡차곡 쌓은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스스로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누적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UI를 진행하는 도중에 중간중간마다 우리는 어떤 UI를 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했는 활동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성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수업과 오늘 수업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지난 수업이 어떻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어떤 내용을 탐구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 연결짓기를 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당연히 탐구의 개연성을 확인하고 높인 다음에 또 다음 탐구와도 연결지어서 나갈 수 있겠죠. 네. 앞서서 UOI 그리고 LOI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 영상으로 만났던 POI까지 살펴봤다면은 이런 것들이 IB 교실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환경을 구성하는지 두 번째 이야기로는 IB 교실 환경에 대해서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IB 학교가 아니더라도 칠판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실행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판서를 생각하는데 수업 시간에 판서뿐만 아니라 탐구를 진행한다면 이 칠판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IB가 담고 있는 철학과 그 철학을 알릴 수 있는 학생들이 탐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학생들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실 앞면에 있는 커다란 칠판, 주 칠판에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지금 탐구의 초학문적 주제, 그리고 UOI, LOI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익힌 관련 개념들을 누적해서 계속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탐구 질문, 우리가 어떤 걸 궁금해하고 있는지 탐구해야 되는지 탐구 질문을 당연히 판사하고요.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찾고 또 탐구했다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교실 앞면에 커다랗게 있는 주칠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주칠판 옆에 오른쪽에 보조칠판이 있는 거 보셨나요? 보조칠판은 제가 학생들이 늘 수업을 하면서 즉 UOI를 진행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게시해두고 가끔씩 그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보면서 성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핵심 개념 그리고 ATL 스킬,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 해설을 하면서 ATL 스킬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여기 드러나고 러너 프로파일이라고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학습자 상을 10가지를 게시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너는 어떤 학습 기능이 성장했니? 혹은 너는 어떤 학습자가 된 것 같니?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칠판은 이렇듯 탐구를 확인하고 또 기록하면서 탐구와 나를 연결짓고 성찰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아마 그래서 교실에 꼭 필요한 것 그리고 항상 있는 것이 이 칠판이겠죠. 이 단순한 칠판을 조금 더 IB 교육에 맞게 활용한다면 더 효율적인 학습 탐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계속 나오는 중심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까 싶어요. 중심 생각은 뭔지, 그리고 같이 제가 제시하고 있는 깨달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설명드릴까 싶습니다. 사실 중심 생각은 센트럴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탐구의 중심이 되는 생각이고요. 중심 생각은
탐구 단원, 즉 요와의 뼈대가 되는 문장으로 학생들을 탐구로 이끄는 역할을 해요. 이 중심 생각은 학생들이 탐구를 통해서 사실 그 탐구를 다 마치고 나서 학생들 마음에서 하나의 이해, 즉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가길 바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UOI마다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탐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탐구의 마지막에 내가 얻는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중심 생각은 그래서 단순한 지식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넘은 개념적 이해를 도출해낸 것이 바로 중심 생각입니다. 어떠한 가장 중요한 지금 개념을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중에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개념들끼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심 생각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개념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국가 안에서, 한 국가 안에서만 통용되는 생각이 아니고, 그리고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물론 국어 과목, 수학 과목,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이런 내용 단순하게 지식을 담은 게 아닌 이러한 교과목을 모두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중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생각을 이루는 개념들은 위와 같은 경계에서 한정되어선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폭이 좁은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폭넓게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여러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폭넓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 탐구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심 생각은 경계를 뛰어넘고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깨달음 문장이라고 사실 저는 조금 쉽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UOI의 중심 생각은 이번에 제가 했던 수업, 즉 두 번째 UOI인데요. 이 5학년 학생들과 바로 이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삶의 터전을 고른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의 국가를 뛰어넘고 그리고 하나의 교과목을 뛰어넘은 문장 아닌가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사람들은 실제로 주변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서 삶의 터전을 고르잖아요. 이동하잖아요. 그것들을 애들과 살펴보고 실제로 과거부터 그랬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지 미래는 어떨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이 탐구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깨달은 문장, 즉 요와의 중심 생각이 이렇게 툭 하고 애들과 우리 교실에게 떨어지진 않겠죠. 즉 한 번에 깨우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UI를 세 가지 LOI로 설정했고요. 탐구 목록으로 설정했고, 즉 소주제마다 작은 깨달은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를 하고 나서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니? 두 번째 LOI를 하고 나서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니? 이런 것들을 저는 깨달은 문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깨달은 문장들을 세 가지를 모아서 이번 UI를 마치니까 너희들 어떤 중심 생각이 드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스스로 문장을 정리하고 이 깨달은 문장들을 통해서 하나의 UI에 대한 중심 생각을 스스로 도출하고 또 우리 모둠과 우리 반의 친구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는 깨달음을 수정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대표 문장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반에서 어떤 깨달은 문장이 가장 너희들 동의하니 하면서 그렇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탐구 질문. 오늘 수업을 진행할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탐구 질문과 이 탐구를 진행할 때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탐구 질문은요, 탐구를 이끌어주는 궁금증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네? 그럼 그걸 해결해보자 하는 탐구의 방향이 될 수 있거든요. 탐구 질문은 당연히 학생들이 탐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면서 또 학생들의 삶과 연결돼 있어야지 더 궁금해지고 또 삶에 다시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탐구 질문을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있는 영선초등학교 주변의 주거 환경은 편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껏 생각해 보지 못했던 우리 학교 주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은 편리한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흥미를 갖게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사는 곳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의 삶에 가까운 부분을 분석하는 물음을 탐구 질문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탐구 질문을 당연히 학생들이 잘 볼 수 있게 교사는 칠판에 크게 적어주고요. 학생들은 이러한 탐구 질문을 UOI 학습장에 기록하고 또 기록한 다음에 자기가 탐구했던 내용을 당연히 이 질문 밑에 누적해서 적어둘 수 있겠죠. 이렇게 탐구를 진행해 나가는데 탐구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입니다. 학생은 탐구의 주체자입니다. 탐구 질문에 대한 탐구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탐구 질문을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제시하거나 혹은 교사가 먼저 제시하더라도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한 해석, 우리 영선초의 주거 환경은 어떤지 살펴볼 때, 주거 환경을 볼 때, 교통이 어떤지 볼 친구들이 있고, 편의시설이 어떤지 살펴볼 친구들이 있고, 혹은 아니면은 의료시설은 어떤지, 또는 집값, 이런 것들은 어떤지, 복지시설은 어떤지 등에 따라서 이 주거 환경이란 커다란 탐구 질문에 대해서 어떤 걸 탐구 내용으로 설정한지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탐구 내용을 선택하고 스스로 혼자서 탐구할 때도 있고, 너도 주거 환경 하는데 교통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나랑 같이 한번 그룹을 이루어서 탐구를 진행해 볼래? 하면서 스스로 이러한 탐구 내용을 설정하고 그룹을 짓고 탐구를 진행하는 주체자가 바로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역할은 뭘까요? 교사는 바로 조력자입니다. 학생들의 탐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 점검할 때 교사는 단번에 알아채지만 학생들에게 안내를 할 때 피드백을 해야겠죠. 이 학생들의 지금 위치와 혹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지 확인하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때 질문을 던지면 좋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지? 탐구 목표가 뭐지? 그래서 어떻게 탐구를 하고 있니? 그렇구나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탐구 목표와의 연결성을 확인하면서 엉뚱한 탐구 하는 친구들 사실 있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을 잘 캐치하고 돕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ATL입니다. ATL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학습 접근 방법, Approach to Learning.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은,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면은 더 그 학습 효과가 좋을지에 대한 다섯 가지 ATL 기능들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의사소통 기능, 조사 기능, 자기관리 기능, 대인관계 기능, 사고 기능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수업 장면에서 조사 기능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보시면은 학생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종합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업에서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조사 기능을 발현하기 위해서 사실 조사 기능이라고 하면 정말 크잖아요. 근데 그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서브 스킬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서브 스킬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보 문해력입니다. 조사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종합, 해석,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조사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디어 문해력인데요. 요새 수많은 정보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즐겨 찾는, 조사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가 아닐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사할 때 유튜브를 가장 많이 조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디어는 정보의 응축이거든요. 정보가 정말 밀집해서 생성돼 있고, 그리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미디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디어 문해력, 정보가 생성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석해서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를 잘하고 내가 그런 문해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윤리적인 사용이 중요합니다. 정보와 미디어의 사회적인, 윤리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활용을, 저작권을 지킬 수 있고, 출처를 밝히는 등, 그리고 이것이 적절한 사용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조사 기능이 오늘 수업에서 어떻게 발현됐냐면요. 저는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오늘 수업에서 조사 기능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들과 우리 영선초 주변에 주거 환경이 편리한지에 대한 조사 기준, 너희들 뭘 통해서 조사를 할 거야? 주거 환경은 뭐라고 생각하니? 16개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제가 학생들에게 탐구를 위해서 제시한 자료에서는 16개의 기준이 있었는데, 학생 스스로 그 기준을 16개를 다 조사할 수 없다 보니까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면서 무엇을 조사할지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조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준을 세웠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겠죠. 모둠 활동으로 이루어졌는 조사기이기 때문에 모둠원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역할을 분배하고 정보를 모으고 협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학생들이 했는 조사를 통해서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조사에 적용하고 보완한다면 더 나은 조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많은 조사 기능을 활용했죠.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협력 방법과 도구를 사용했냐 하면요. 우선 수많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크롬북과 스마트폰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육청에서 영선초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북을 학생 1인당 한 대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마다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언제든 조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이 조사를 통해서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또 발표할 수 있는 자료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스마트폰이 더 편리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한다면 당연히 스마트폰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그리고 교사의 컴퓨터와 프린터도 애들이 활용할 수 있게 열어두었습니다. 학생들이 크롬북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클래스룸에다 사진을 올리거나 자료를 올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쇄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올리면은 교사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통해서 커다란 TV 화면에 띄워서 공유할 수도 있겠죠.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오늘 우리 동네를 살피다 보니까 온라인 지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크롬북을 통해서 사이트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맵을 활용해서 우리 동네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지도를 통해서 어떠한 주거 환경 시설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만든 자료를 거치하고 또 회의를 하거나 토의를 할 때 기록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탐구를 조금 더 도울 수 있었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업의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성찰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수업의 마무리에는 수업을 돌아봐야겠죠. 바로 탐구를 성찰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순서로 탐구를 성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수업의 탐구 질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탐구를 했다면 그 탐구 시간이 짧더라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떠한 탐구를 진행했고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지 스스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교사도 칠판에 학생들의 응답을 적을 수 있고, 학생들은 스스로 UI 학습장에 탐구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함으로써 나의 탐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한 차시 수업을 했지만 이것이 UOI 안에서, 커다란 탐구 단원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수업의 의미는 무엇인지 연결시켜 나갑니다. 이것은 오늘 수업의 의미를 찾는 과정임과 더불어 이 UOI의 탐구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UOI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탐구 방향을 조금 더 두텁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먼저 또 얘기하고, 지식을 넘어서 이 지식과 지식 간에 포괄할 수 있는 공통점인 개념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ATL 스킬 중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사용했고 발전했는지, 그런 것들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사실 고려하면서 수업을 설계하고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금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해설을 듣고 수업을 한번 보신다면 조금 더 수업 장면에서 이런 의도로, 그리고 이런 계획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IB 수업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